이런 추위에 맨발로 다닌다고요? 충격적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이유였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 그 집을 방문한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따뜻함을 넘어서 마치 한겨울의 봄을 만난 기분이었다고 하더군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감동적인 콘텐츠와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할게요. 스웨덴 우메오에 사는 엘리너 스트램 씨는 북유럽 특유의 실용적이고 단순한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새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늘 컸다고 해요. 동시에 그녀는 지역 가구 공방을 운영하며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 겨울 그녀의 집에서 아주 특별한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처음엔 이웃들이 모두 고개를 갸웃했죠. 스웨덴식 라디에이터가 아닌 한국식 바닥 난방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이야기에 말이에요. 심지어 온돌이라는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이라고 하니 그건 대체 또 뭐냐는 반응도 나왔어요. 엘리너 씨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이 정말 북유럽의 혹독한 겨울을 견딜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엘리너 씨의 선택과 그 결과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스웨덴 우메오의 겨울은 정말이지 매섭고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을 시험하는 계절이었어요. 눈은 매일같이 하얀 카펫처럼 마을을 뒤덮었고 얼음은 창문에 예술 작품처럼 맺혔죠. 이 모든 것이 보기엔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혹독한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엘리너처럼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에게는 더욱 그랬어요. 그녀는 두 아이와 함께 작은 집에서 겨울을 나고 있었는데 매년 난방 문제로 고심해야 했습니다. 엘리너의 집에는 스웨덴 대부분의 가정처럼 라디에이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라디에이터는 벽에 고정되어 차가운 공기를 데우는 역할을 했지만 그 따뜻함은 방 전체로 퍼지지 못했어요. 벽 가까이에서는 손을 뻗으면 따뜻한 열기가 느껴졌지만 방 한가운데로 가면 다시 차가운 공기가 돌아다니는 듯했죠. 아이들이 주로 노는 거실 바닥은 항상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엘리너는 늘 두꺼운 담요를 깔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담요 위에서만 놀려고 하지 않았고 발이 시려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엘리너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작은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였죠. 급히 확인해보니 라디에이터 밑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라디에이터가 누수를 일으킨 것이었죠. 전문가를 불러 수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들은 말은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디에이터 시스템이 오래되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은 엘리너에게 라디에이터를 대체할 다른 난방 방식을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과연 라디에이터가 추운 스웨덴 겨울을 버티기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일까?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방법은 없을까? 며칠 후 친구 카타리나가 엘리너의 집에 놀러 왔습니다. 카타리나는 새롭게 온돌을 설치했다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식 바닥 난방 시스템이라는 말에 엘리너는 처음엔 생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온돌? 바닥 난방이라면 그냥 따뜻한 바닥 정도를 말하는 거야? 카타리나는 고개를 저으며 자세히 설명했죠. 아니야, 온돌은 단순히 바닥만 데우는 게 아니야. 바닥을 통해 집 전체를 고르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야. 공기도 건조하지 않고 에너지 효율도 높아서 난방비도 많이 줄었어. 엘리너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라디에이터는 스웨덴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된 방식이었고 대다수의 가정이 그것을 표준으로 삼고 있었죠. 게다가 한국에서 유래된 난방 방식이 스웨덴의 혹독한 겨울을 견딜 수 있을까? 의문이 생겼어요. 하지만 카타리나의 열띤 설명과 그녀의 집을 직접 방문해보라는 초대에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며칠 뒤 엘리너는 카타리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바깥의 매서운 추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아니라 몸을 감싸는 포근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카타리나의 아이들이 맨발로 거실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엘리너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스웨덴 겨울에 이렇게 바닥이 따뜻할 수 있다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바닥에서 전해지는 부드러운 온기가 손끝을 통해 퍼져나갔죠. 라디에이터의 뜨겁고 건조한 열기와는 차원이 다른 따스함이었습니다. 카타리나는 엘리너에게 온돌의 원리와 장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돌은 바닥 전체에 온수 파이프를 설치해서 열을 전달해.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따뜻한 게 아니라
방 전체가 고르게 따뜻하지. 라디에이터는 열이 공기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방 끝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그리고 공기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가습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온돌은 그렇지 않아. 엘리너는 설명을 들으며 라디에이터와의 차이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라디에이터는 언제나 벽 쪽에서만 열이 강하게 나왔고 방 전체가 데워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특히 추운 날에는 라디에이터 앞에서 손을 녹이다가도 방 한가운데로 가면 다시 추위를 느끼곤 했죠. 온돌은 그런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준 것처럼 보였습니다. 카타리나는 엘리너에게 난방비 고지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설치 전에 난방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기억나지? 이게 설치 후 첫 달 난방비야. 엘리너는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난방비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그녀는 믿기 어려웠지만 고지서가 증명하고 있었죠. 카타리나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나도 의심했어. 그런데 온돌은 에너지 손실이 적고 열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니까 훨씬 효율적이더라고. 이렇게 엘리너는 온돌의 장점을 직접 체험하며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고민 끝에 가족과 함께 온돌 설치를 결심하게 됩니다. 온돌을 설치한 첫날 밤, 엘리너와 가족들은 전혀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공사를 마친 후 전문가가 이제 온돌이 가동되니 집안 전체가 천천히 데워질 겁니다. 라고 설명했을 때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 말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몸소 깨달았습니다. 라디에이터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포근함이 집안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있었어요. 아이들은 바닥 위에 담요도 없이 누워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바닥이 너무 따뜻해. 이제 담요가 필요 없을 것 같아.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말했을 때 엘리너는 마음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항상 추위에 움츠러들었던 아이들이 더 이상 발시림을 호소하지 않는 모습은 그녀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죠. 남편 역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책을 읽으며 이렇게 쾌적한 겨울을 맞이한 건 처음인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따뜻한 바닥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라디에이터의 건조한 공기 대신 집안은 이제 적당히 습기를 머금은 쾌적한 환경으로 변했습니다. 엘리너는 밤마다 입술이 갈라지고 손이 거칠어지던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안 공기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 변화는 단지 엘리너 가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집에 방문한 이웃들은 하나같이 감탄했습니다. 특히 평소 라디에이터의 단점에 불만이 많았던 친구 소피아는 엘리너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런 따뜻함은 정말 처음이야. 발끝까지 데워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라고 말했어요. 소피아는 아이들이 거실 바닥에서 맨발로 노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소피아는 집으로 돌아간 후 엘리너가 소개한 온돌 시공팀에 곧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 역시 온돌을 설치한 후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며 큰 만족을 느꼈어요. 난방비 역시 절반으로 줄어들어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죠. 소피아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만나 온돌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했고 자연스럽게 온돌은 우메오 마을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온돌을 설치한 집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초기에는 생소하게 여겨졌던 한국식 난방 방식이었지만 설치한 집들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관심도 급격히 증가했죠. 엘리너는 이웃들이 온돌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자신이 느낀 변화를 생생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따뜻한 바닥이 아니에요. 집 전체를 고르게 데워주니까 가족 모두가 한 공간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라디에이터와는 차원이 다르죠.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엘리너를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주변 이웃들에게 온돌을 추천하며 우메오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자는 그녀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엘리너는 온돌의 장점과 가족에게 가져다준 긍정적인 변화를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스웨덴의 겨울을 바꾸는 한국식 온돌의 마법이었고 이는 단순히 지역 신문에만 머물지 않고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온돌의 인기가 높아지자 우메오 시청에서도 이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은 겨울철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며 온돌을 에너지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으로 소개했죠. 엘리너는 초청 연사로 나서서 자신의 경험과 온돌 설치 이후 가족이 겪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혁신입니다. 그날 세미나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온돌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고 온돌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온돌은 이제 단순히 하나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스웨덴 겨울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엘리너는 자신이 선택한 온돌이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온돌을 통해 가족이 경험한 따뜻함과 안락함을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운 겨울을 따뜻한 기억으로 바꿔주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따뜻한 다리와도 같습니다. 엘리너와 그녀의 이웃들이 온돌의 따뜻함을 경험하며 그 가치를 깨닫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자 온돌은 우메오 마을을 넘어 스웨덴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메오 시청의 세미나와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덕분에 여러 지역의 에너지 전문 기업과 주택 건설 업체들이 온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특히 겨울철 에너지 절감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한국식 온돌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메오 마을에서는 온돌 설치를 희망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났고 한국에서 온 전문 시공팀이 연이어 초청되었습니다. 엘리너는 여전히 주변 이웃들에게 온돌 설치와 장점에 대해 설명하며 마을의 온돌 홍보대사 역할을 자처했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온돌을 신뢰하고 선택하도록 돕는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편 엘리너의 집은 여전히 이웃들에게 온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이웃들이 그녀의 집에 모여 온돌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하곤 했죠. 특히 겨울밤이 길어질수록 엘리너의 집 거실에는 따뜻한 온돌 바닥 위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국의 전통적인 온돌방에서 가족과 이웃들이 모여 앉아 시간을 보내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온돌의 설치가 확산되면서 우메오 마을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난방비 절감 효과였습니다. 기존 라디에이터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온돌은 에너지 효율성이 훨씬 높아 난방비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난방비 부담이 컸던 저소득 가정들에게는 큰 경제적 도움이 되었죠. 우메오 시청은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눈여겨보며 온돌 설치 지원금을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은 이를 통해 가정들이 온돌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는 온돌 설치를 고려하던 가정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엘리너는 이 프로그램의 초청 연사로 나서 온돌은 단순히 난방비 절감을 넘어 가족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온돌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은 재생에너지 활용과 탄소 배출 감소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로 온돌의 에너지 효율성은 이러한 국가적 목표와도 완벽히 부합했습니다. 라디에이터에 비해 온돌은 열 손실이 적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도 쉽게 결합할 수 있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난방 방식으로 평가받았죠. 온돌이 점점 더 많은 가정에서 사용되면서 스웨덴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라디에이터 난방에서는 사람들이 주로 난방기구 근처에 머물렀다면 온돌은 집안 전체를 고르게 데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집안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죠. 이로 인해 가족 간의 유대감도 자연스럽게 강화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실 바닥에서 놀거나 공부를 하고 어른들은 따뜻한 바닥 위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흔해졌습니다. 엘리너는 이 변화를 보며 온돌은 단순히 난방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가진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다라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집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는 온돌 덕분에 더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었어요. 이웃들은 모두 맨발로 온돌 바닥을 느끼며 그 따뜻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메오 마을에서 시작된 온돌의 성공 사례는 이제 스웨덴을 넘어 다른 북유럽 국가들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추운 겨울을 겪는 국가들은 온돌의 효율성과 따뜻함에 깊은 관심을 보였죠. 엘리너는 스웨덴의 온돌 사용자들을 대표하여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한국식 온돌의 장점과 스웨덴에서의 성공적인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온돌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환경을 보호하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혁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큰 호응을 얻었고 온돌이 북유럽에서 점점 더 많은 가정과 건축 프로젝트에서 채택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온돌은 이제 단순히 한국의 전통 기술이 아니라 세계적인 난방 혁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엘리너는 자신이 이 여정에 함께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죠. 온돌이 스웨덴과 북유럽에 미친 영향은 단순히 난방 방식을 바꾼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온도를 통해 더 따뜻하고 쾌적한 삶을 살게 되었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엘니노는 온돌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따뜻함을 나누고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가치를 가진 문화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따뜻함의 물결이 이제 전 세계를 감싸 안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의 온돌 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더 감동적이고 좋은 사연을 통한 영상 제작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큰 도움이 되어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